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셀 기초 오늘 3회차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변정아입니다. 수업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엑셀 창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엑셀 프로그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는 오른쪽 화면 확대 축소 창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단추 이용해서 화면을 저는 좀 확대를 했고요. 다시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회차하고 2회차에서는 셀 데이터 내용 입력이라는 내용 같이 해보셨어요. 기본적인 계산식 연습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사용되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셀 데이터를 입력을 먼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먼저 해보실게요. 자, A1셀 이름, 성별, 과목 1, 과목 2, 과목 3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홍길동, 홍길자, 홍길순, 홍길반, 남자, 여자, 남자. 자, 과목은 제가 점수를 넣을 예정인데요. 점수 제가 임의로 적겠습니다. 성별과 과목 줄 간격을 열 사이를 조금 좁혀 보도록 할게요. C열, D열, E열을 한꺼번에 선택 후 E열과 F열 사이에서 너비를 약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자, 내용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오늘 사용할 함수, 기본적인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작성 예제를 해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셀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여러분들도 입력 같이 따라해서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입력하시는 동안 시간이 또 경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입력한 내용 여러분들 사진 찍어 두시거나 해서 입력 못하시면 쉬는 시간에라도 입력 이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먼저 입력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신 후 우리가 지난 시간 셀 테두리를 서식 지정을 배우셨어요. 네, 셀 서식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부분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 값을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셀 범위 값을 지정을 했어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테두리를 작성해 주기 위해서 왼쪽 상단 홈 메뉴에 글꼴 탭을 선택을 합니다. 글꼴 그룹을 선택을 하셔서 글꼴 위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해 주시도록 합니다.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선택하신 후 가운데 정렬 눌러 보시도록 합니다.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셨는데 숫자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죠. 그래서 숫자 값이 들어있는 범위는 따로 영역을 지정합니다. 숫자 값 따로 지정하셔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오른쪽 맞춤. 현재 홈 탭에서 홈 탭 맞춤 그룹. 자, 그룹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정렬 선택을 해서 숫자 값은 오른쪽으로 지정했어요. 하고 셀 배경도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배경색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빈바탕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작성을 했고요. 기본 작성을 하시고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가 저장하시기 전에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먼저 셀 병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요. 셀 병합. 자, 지금 A의 6번째 셀과 오른쪽 B의 6번째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하나의 셀로 합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자, 앞에 최대라고 써져 있는 A의 6번째 셀부터 가로 방향 두 개의 셀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방향 선택해서 마찬가지 홈탭. 자, 홈탭의 글꼴 맞춤. 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아래 방향도 최대 최소 같이 병합해주기 위해서 영역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최대 최소 선택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색상을 우리가 변경해 보기 위해서 아래 방향 블럭 지정하셔서 마찬가지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기본 표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좀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보통 첫 줄에 진행하게 되는데 자, 작성하다 보니까 제목을 작성하기 위한 첫 줄이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 채워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엑셀이 굉장히 편리한 점 뭐냐면 자, 이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좀 움직이기 좀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또 틀리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줄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제목줄로 사용하고 싶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줄이 제일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자, 1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자, 행 추가를 합니다. 삽입을 누르시면 선택한 우리가 삽입할 셀이 현재 행으로부터 위쪽으로 삽입이 돼요. 삽입은 위쪽으로 삽입이 돼요. 그러면 한 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1행하고 2행 사이에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 자, 이렇게 넓게 보여지는 이 공간에 우리가 영역 지정을 하게 되죠. 셀을 합치기를 할 거예요. 합치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자, 이 부분을 과목별 점수표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봅니다. 과목별 점수표 내용 작성을 했어요. 하고 자, 이 내용 우리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 우리가 좀 연습량이 많지 않다면 자, 이거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작성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이 과정을, 이 장면을 사진 찍으셔서 쉬는 시간 동안 작성을 좀 마무리를,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우리가 멈추신 후에 먼저 계산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함수는 우리가 합계 함수를 많이 배우시게 돼요. 합계 함수. 자, 먼저 계산하고자 하는 함수 합계 계산값이 들어갈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계산값이 들어갈 부분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하시고 합계 자, F의 세 번째 열이에요. F 세 번째 열 자, 선택하신 후 자, 화면 홈탭을 기준으로 편집 메뉴에 편집 그룹에 자동 합계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함수가 이제 펼쳐져서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함수가 더 있어요. 그 내용은 함수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수 추가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합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합계. 자, 합계를 선택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점선이 보여지는데 함수 이름이 보여지고 그리고 가로하고 C의 3 과목 1에 C의 3의 위치는 90점이 있는 C의 3의 위치 그리고 D의 3 주소값이죠. 그리고 2의 3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값이 범위가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다. 함수는 함수 이름, 수식는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값이 이루어졌습니다. 합계 함수예요. 네, 다 더하는 합계 함수입니다. 기본 설명 하나 더 해보기 위해서 제가 셀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이곳에 는 셀 범위 이렇게 크기를 좀 작게
함수 이름 그리고 셀 범위로 들어갔어요. 자, 마찬가지 셀 범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평균의 함수는 에버리지 함수고요. 대소문자는 상관은 없어요. 영문,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문자로 적으셔도 되시고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세요. 마찬가지 최대값, 최소값도 동일하게 함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셀 범위값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셀 범위값이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 셀 범위값만 잘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범위는 여러분들이 또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범위값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우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 부분에서 우리가 적으셔도 돼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이번엔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는 수식, 눈을 적으시고 영어 함수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쭉 따라붙는 함수의 목록들이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쭉 더 보여지는 거고요. 가로 열기 해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범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C열의 4 그리고 쉼표 콤마 C열의 D열의 4 이렇게 적으시면 과목 1하고 과목 2만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쉼표는 비연속적인 부분 D열을 우리가 이걸 지우고 2열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가로 닫고 그러면 자, 이 함수는 C의 4, 과목 1 그리고 2의 4, 과목 3 이렇게 과목 1하고 과목 3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쉼표가 아니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C의 4부터 2의 4까지 연속적인 범위의 표시는 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바꾸게 돼요. 비연속적인 부분은 쉼표로 구별을 하고 연속적인 부분, 이어서 쭉 이어서 연속적인 부분은 C, E, D 이렇게 C, D, E 이렇게 연속적인 부분은 표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조금 전과 동일한 합계값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함수에서는 처음에 이 한 부분만, 시작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다가가시면 천천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평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도 물론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평균 함수를 적고 에버리지 적고 가로 열어서 자, 과목 1, 2, 3 자, 평균값이라는 것은 과목 1하고 과목 2하고 과목 3을 더해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야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을 다 쓸 필요 없이 범위만 지정하면 알아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입력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이어서 합니다. 과목 3까지 이어서. 그러면 자동으로 C의 4부터 E의 4까지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 평균은 89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 값을 좀 고쳐야 된다라면 이 셀 범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ESC 키 누르고 빠져나가신 후 왼쪽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이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 뭔가 색깔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함수 이름하고 가로는 검정색인데 셀의 범위 값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범위가. 자, 우리는 이 범위를 잘 적어주는 거예요. 이 범위를. 자, 다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 자, 이것도 두 줄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자, 최대 함수, 최대 뒤에서 클릭하시고 Alt, Enter. 셀 범위 적으시고 엔터. 우리가 최대에서 다음 줄 한 줄 더 할 때는 Alt 누르면서 엔터예요. 그리고 엔터 하니까 글자가 없어졌어요. 8행, 9행 이 사이를 조금 넓혀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좀 넓혀주고요. 간격을 좀 벌려주도록 합니다. 간격을 좀 벌렸어요. 마찬가지 최소 최소값 뒤에 클릭하셔서 Alt 누르면서 엔터. 가로 셀 범위 적으시고 엔터. 자, 적으신 후에 이제 계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자, 여기 비어있는 자, 계산식이 들어갈 공간에 먼저 클릭을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자, 엑셀에서 가장 계산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자, 마음이 급해서 선택을 계산식이 들어갈 부분을 다른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는다는 거죠. 먼저 계산식을 넣을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지정하십니다. 마찬가지 홈 탭에 편집 그룹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동합계에서 최대값 선택을 해주세요.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 선택하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게 돼요. 90, 100, 80, 70 이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잡아주죠. 범위가 맞으면 엔터 해주시면 돼요. 범위가 맞으면 엔터. 또 두 번째 마찬가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쉬운 엑셀에서 좀 편리한 기능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동 채우기 기능을 배우신 것처럼 자, 이 지금 계산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산식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 선택해서 옆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로 수식이 입력이 돼요. 자, 현재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00점이고 두 번째 범위에서도 가장 큰 값은 100점이죠. 세 번째 범위에서도 공동 100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 번 과목 3에서 공동 100점인데 제가 여기 하나는 99점, 자, 또 하나는 89점 이렇게 바꿔본다라면 자, 지금 가장 최대값은 99점으로 다시 변경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최대값을 다시 가져온다는 점이죠.
마찬가지 합계 평균도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자, 지금 4개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범위를 같이 잡아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 방향 내려줍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제 내려주면 이렇게 합계값이 계산이 되고 평균에 소수점 자리 이하 자릿수를 맞추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릿수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자, 자릿수를 맞추고 싶어요. 소수 자릿수를 맞추고 싶다면 평균의 범위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홈탭, 지금 계속 홈탭에서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홈탭이고요. 이제 왜 표시 형식에서 소수 자릿수 맞춤이 있어요.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자, 우리는 지금 소수 자리 몇 자리 할지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자, 소수 자릿수 늘림 하게 되면 한 자릿수, 2번 누르면 2자릿수, 3번 누르면 3자릿수, 4자릿수 줄어들고 반대로 자릿수 줄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자리씩, 2자리씩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적용이 돼요. 자, 최소값도 마찬가지 범위를 숫자 값을 넣을 계산값이 들어갈 부분을 선택하셔서 자동합계의 화살표 선택하신 후 마찬가지 최소값 선택을 해줍니다. 최소값. 최소값의 범위를 잡았는데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어요. 범위를 자동으로 잘 잡아준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과목 점수 4줄만 선택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최대값 100까지 같이 선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엑셀에서의 그 함수 계산할 때는 이렇게 붙어있는 숫자는 다 영역으로 선택을 해줘요. 그런데 100점은 같이 포함되면 안 되죠. 70점까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숫자는 우리가 바꿔주시면 돼요. 아니면 범위를 90부터 노란색 부분까지만 다시 재지정해 줍니다. 그럼 여기가 C7로 바뀌어요. C의 8이었는데 C의 7로 바뀌죠. 이 범위를 우리가 다시 적으셔도 되고 입력, 타이핑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범위를 다시 재지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범위가 지정됐으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마찬가지 2개 같이 지정해서 한 칸 옆으로 또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채우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글자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 점수표와 함께 계산값을 같이 확인을 해보셨어요. 자, 합계와 평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계산값을 같이 진행을 해보셨습니다. 4개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함수 이름만 틀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범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하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하시면 함수는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다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쓰다 보면 정말 필요한 함수는 한 5개 내외 정도예요. 그래서 그 5개 정도만 5개 전후로 우리가 또 연습하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양이에요. 5개 전후 정도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마스터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연습 없이는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모든 과정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 수업을 하실 때마다 한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업을 하실 때, 따라가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우고 아래쪽 함수의 내용을 지웠어요. 자, 이렇게 지운 상태로 저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또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하신 내용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 저장하기 합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저장. 자,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자, 바탕화면에 엑셀 기초 폴더 더블 클릭. 자, 오늘 3회차예요. 3회차 함수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3회차 함수라고 적었어요. 함수라고 적으시고 저장합니다. 저장. 창을 한번 닫고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여러분들 엑셀 기초 폴더 확인을 해봅니다. 엑셀 기초 7월. 자, 파일을 열어봅니다. 오늘 수업 3회차까지 수업 내용이죠. 1회차에는 셀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고요. 2회차에는 서식 변경과 표시 형식을 연습을 하셨어요. 자, 3회차는 함수 오늘 연습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3회차 함수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진행하시다가 좀 어렵거나 잘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좀 어려운 내용 고민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같이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합계. 합계셀을 선택을 하시고 계산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 메뉴를 한번 찾아볼게요. 수식.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수식 메뉴에서 수식 탭에서 우리가 찾으시게 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있어요. 자, 수식이라는 탭에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있는데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 저도 쓰지 않아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이름을 우리가 범위를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바로 함수 삽입에서 함수 마법사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연습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자동 합계 이 부분에 동일한 기능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수를 찾아서 써보도록 할 거예요. 합계를 선택을 하십니다. 합계 선택. 자, 이 오른쪽에 점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점이 안 보인다 해도 이 범위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C의 4부터 E의 4까지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범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면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이죠. 평균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평균 값이 들어갈 범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 자동합계 현재 수식 탭이에요. 자동합계 평균을 선택해 봅니다. 평균. 범위를 합계까지 잡아주게 돼요. 마찬가지. F4까지인데 F4 합계까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90부터 177 이 세 개의 범위만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키 눌러줍니다. 평균 값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채우기 핸들로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갑니다. 자동 채우기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 자, 최대값 마찬가지 값이 들어갈 부분 선택해 주시고 자동합계 최대값 선택합니다. 최대값. 최대값 선택하시고 과목의 범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과목의 범위 선택하신 후 엔터. 자, 최소 선택을 하셔서 마찬가지 자동합계 누르시고 최소값 선택을 합니다. 범위를 90점, 100점, 80점, 70점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마찬가지 엔터키 눌러주세요. 자, 마찬가지 세로 방향 범위 지정해 주신 후 자,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해 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합계 평균은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값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과목별 점수표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트 이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시트 더블 클릭하시고 과목별 점수표라고 쓰고 엔터키 눌러줍니다. 과목별 점수표. 자, 과목별 점수표라고 적었어요. 자, 현재 시트 오른쪽 눌러서 시트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탭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봅니다. 과목별 점수표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시트 2를 선택하면 현재 과목별 점수표의 시트 색깔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트는 우리가 삭제할 수도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 데이터가 없으면 바로 삭제가 되는데 이렇게 과목별 점수표 데이터가 있게 되면 삭제 메시지를 눌렀을 때 삭제하려는 시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르세요. 삭제 누르면 현재 보여진 시트 삭제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 열려있는 파일 왼쪽 하단 시트 빈 시트를 선택해 보시고 이름을 가계부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자, 가계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작성을 위해서 A1셀 선택을 해 보시고요. A1셀.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가계부 작성하시고 한 줄 내려서 항목 1월 보시고 수입 연동 지출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식비 비료비 교육비 경조사 문화생활 기타 합계 평균 자, 이렇게 작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신 후 1월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1월에 채우기 핸들 선택하신 후 자, 1월 값에 채우기 핸들 선택하신 후 오른쪽 방향 이동합니다. 지금 3월까지 채워졌고요. 좀 움직여서 지금 8월까지 채워졌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7월이에요. 7월.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또 작성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리고 입력 창을 옆으로 좀 이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 삭제를 하고 C의 세 번째 항목부터 현재 7월 작성해서 7월부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12월까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자, 수입은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적어 보겠습니다. 네, 점점 많아지는 수입으로 적어 봅니다. 값을 적어서 데이터 값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세 자리 단위 컴마를 넣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접어놨던 리본 메뉴를 확장해서 자, 홈 탭에서 표시 형식, 쉼표 표시 형식으로 회계 형태로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동으로 컴마 단위가 붙게 되죠. 나머지에 대한 숫자 값을 또 입력을 하실 텐데 기본 지금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제목줄을 2021년 가계부 A1부터 옆으로 쭉 이어서 12월 H10까지 지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죠. 제목이니까 하나로 합치기를 해봅니다. 하나로 합치기 했어요. 항목과 수입도 가로 방향 합치기 해줍니다. 항목열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수입열도 A, B열 같이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변동 지출값을 세로 방향 선택해서 세로 방향 선택해서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해 줍니다. 변동 지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보여지게 돼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변동 지출에 이 사이에서 지출 앞에서 커서를 더블 클릭 후 커서를 삽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커서 삽입한 후 Alt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변경할게요. 하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다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한 후 다시 내용 작성합니다. 합계 부분을 아래쪽 부분을 채우기 같이 넣어서 가운데 병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내용을 기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먼저 넣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좀 편하시도록 테두리 먼저 넣고 색상을 좀 먼저 바꾸고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리본 메뉴 확장을 다시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한번 먼저 진행할게요. 표 자체에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자,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지정합니다. 모든 테두리 지정해 주시고 아래쪽에 합계 부분도 병합을 할 예정이에요. 합계 평균도 각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평균도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십니다. 자,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전체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자, 가운데 정렬을 다시 해줍니다. 다시 해제하고 다시 지정 하면 전체 가운데 정렬이 다시 되고요. 그리고 회계값으로 들어간 계산식이 숫자값이 들어갈 부분은 다시 한번 오른쪽 정렬 맞춰주세요. 컴마 붙이면 다시 오른쪽 정렬 회계 스타일로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계산식 들어갈 부분만 제가 색상을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 홈 탭에 글꼴 그룹 안에 셀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교통비부터 적겠습니다. 자, 또 8월달 또 마찬가지 교통비 적어주시고요. 또 값이 지금 적으실 때 따라서 적으실 때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함수 계산값을 통해 이제 정확하게 잘 계산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한 또 값을 넣어 주셔야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0으로 입력을 하면 회계이기 때문에 하이픈으로 표시가 돼요. 제가 이 부분은 0으로 입력을 했어요. 0. 자, 실제 입력값은 0이에요. 근데 입력을 안 하면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0으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연말에는 또 행사가 많으니까 지출이 좀 많게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2021년 7월 가계부라는 제목으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계부 2021년 7월을 생략하고 가계부라고 다시 변경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또 똑같이 짜라고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천천히 입력을 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배우신 함수 내용을 자, 우리가 만든 가계부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천천히 해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오후 5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작성하시는 시간 좀 기다리신 후에 5분 정도 현재 화면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유지하겠습니다. 5시 13분쯤 다시 함수 예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함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계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합계라는 부분에서 전체 변동 지출에 대한 교통비부터 기타까지 지출에 대한 계산값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들어갈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입력값이 들어갈 부분 선택해 주시고 합계, 함수 계산을 위해서 함수 마법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합계, 합계. 지금 편집 그룹이고요. 자동합계 선택합니다. 혹시 이 메뉴가 안 보이신다면 홈 탭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수식 메뉴에서도 사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 탭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 수식 메뉴에서 합계에서도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합계를 선택하시면 7월 수입부터 쭉 이렇게 세로로 펼쳐진 값이 범위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수입을 제외한 지출값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통비부터 기타 생활비까지, 자, 교통 C의 5번째 행부터 C의 13번째 행까지만 선택이 되도록 변경을 해주시고 범위를 다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선택하신 후 엔터키 눌러서 합계 지출값을 계산을 해 봅니다. 자, 계산하신 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채우기 해 주시게 되죠. 마찬가지 평균 값도 계산을 해 주시도록 합니다. 평균. 자, 수식 들어갑니다. 자, 수식 탭에 자동합계 부분에 평균 선택을 해 주시고요. 평균. 함수 동일하게 선택하시게 되면 마찬가지 범위를 다시 재지정해 줘야 되죠. 교통비부터 아래 방향 기타 범위까지 지정해 주시도록 합니다. 엔터키 눌러서 평균 값을 확인을 해 줍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값을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합계 부분은 뭐 계산이 되는 거지만 평균은 지금 계산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또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편리하고 빠른 방법은 행 자체를 삭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15번째 줄에서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합계가 남고 우리가 적으셨던 평균 값은 삭제가 돼요. 삭제. 자, 지출의 합계가 됐고요. 수익 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수입과 지출의 합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아래쪽에서 자, 2개 셀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다시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 보시도록 할게요.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수입에서 고정 지출
합계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지출 합계. 자, 계산값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찬가지 드래그 하시고 테두리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글꼴에 모든 테두리 적용을 해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과 변동 지출의 합계죠. 수입과 변동 지출의 합계. 제가 책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입에서 이 전체 수입에서 변동 지출의 총 합계를 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함수 계산식이 아니고요. 자, 먼저 수식은 는 넣어주시고 자, 수입이 입력된 7월의 수입은 C의 네 번째 C4 행입니다. 에서 마이너스 7월의 변동 지출 합계는 C열 마찬가지 C열에 지금 지출이 80만 원이에요. 자, 이 부분은 14번째 행위예요. 자, 이렇게 작성해서 엔터키를 넣어줍니다. 자, 이 부분도 내용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자, 합계 안에 앞에 더블 클릭하셔서 변동 지출 합계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게 돼요. 자, 현재 보여지는 수식은 C의 4, C의 12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됐습니다. 수식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함수를 계산하는 직접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수식 입력을 직접 하시는 경우도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게 되죠. 동일한 과정으로 입력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시고 우리가 수식을 입력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가계부 작성을 함수 계산을 같이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셨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오늘 수업 마치고요.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초 3회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고 다음 4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